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혁입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 마음이 참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처럼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깝고 내 식구여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리라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섭섭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세상을 사는 의미가 뭔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화병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태어민 여성 환자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태어민은 인의 예지 중에서 예를 타고나는 성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도 우선은 내 가족이나 상대에게 먼저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성정이죠. 그런데 이런 배려가 무한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민도 긴 시간을 두고 자신이 희생하고 배려하면 자신도 언젠가는 주변으로부터 배려받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자신은 지금껏 배려만 하고 주변에선 그를 모르고 나를 배려해주지 못한다 생각이 들 때 앞서 말씀드린 인생 자체에 대한 후회로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상대가 말을 안 해도 미리 다 챙겨주고 했었는데 그것도 내 좋은 걸 다 양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니들은 뭐냐? 이런 섭섭함이 때로는 속 깊이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보통은 태어민들이 소어민들에게 들기 쉬운 감정입니다. 근데 소어민들은 태어민의 이런 정서를 잘 못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50대 중년 여성 P씨입니다. 온몸이 다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물 먹은 담요 마냥 축 늘어져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입맛도 없는데 억지로 조금 먹고 나면 속이 후벼 파는 것처럼 쓰립니다. 검사에서는 위염만 조금 있어서 갱년기 장애로 진단됐고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P씨는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P씨는 저는 3, 4년 전에도 심한 갱년기가 와서 힘들었고 겨우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러면 갱년기가 또 오는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P씨처럼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 즈음에 보이는 우울, 불안, 초조, 분노와 같은 감정 변화는 단순히 여성 호르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식, 시댁, 그간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주변에 대한 섭섭함이 연관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원인인데 눈으로, 검사로 확인되지 않으니 갱년기나 호르몬 타령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년기까지의 내적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노년기에는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P씨는 방금 한의원에 오는 길에 남편과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아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내가 눈물이 팡 하고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갱년기라서 시도 때도 없이 감정 변화가 심하고 그냥 눈물이 많아진 걸까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원인이 존재합니다. 왜 하필 아들 이야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까요? 이게 P씨의 우울증 원인 분석의 단초가 됐습니다. 상담 결과 P씨는 아들과 남편에게 지난 세월 자신이 배려한 만큼 자신은 정작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섭섭함이 컸습니다. 물론 P씨는 처음에는 우리 나이 때 자식들에게 서운한 게 없을 수 없고 혼자 사귀고 넘어가야 하는 건데도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예컨대 최근 결혼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와 엄마에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엄마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에서 속이 부글부글했답니다. 엄마 속상한 부분을 이야기하려 치면 아들은 버럭 화를 내기까지 했답니다. B씨는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에 이런 속사정을 말하면 다들 한결같이 네가 마음을 놔라 이런 식으로 말한답니다. 그래서 B씨는 아들을 보면 속상한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참고 또 참는 그런 상황만 반복되어 온 겁니다. 그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참다 보니 섭섭한 감정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자신의 내면에 쌓입니다. 이것이 화살이 되어 어디론가 외부로 휙 날아가 버려야 하는데 그런 출구마저 B씨는 다 봉쇄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 화살은 어디를 겨누게 될까요? 엉뚱하게도 바로 B씨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울과 무기력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버리고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되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 됩니다.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아서 곪고 곪아서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병으로 엉뚱하게 표현되고 마는 거죠. 물론 아들을 앞으로 영영 안 보고 살 거면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들이 결혼해도 3, 40년을 더 보고 부딪힐 텐데 그냥 참고 말을 안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겠죠. 나중에 며느리까지 중간에 끼어서 더욱 복잡하고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함으로써 조금씩 놔지는 겁니다. 그러자 P씨는 내가 표현하면 아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라고 반문합니다. 미리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P씨의 이런 반응이 전형적인 태음인 중년 여성들의 태도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배려하면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아들도 남편도 시어른들도 자신을 좀 배려해 줄 때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그들은 내 생각만큼 배려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체질이 달라서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겁니다. 타고날 때부터 상대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사람 된 도리를 잘 먼저 챙기는 게 태음인입니다. 근데 체질이 다른 상대는 태음인 기준만큼의 배려는 못 해주는 거거든요. 몰라서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건 바로 태음인 자신입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불편한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P씨도 아들만 보면, 남편만 보면 자신에게 이런 섭섭한 감정이 생겼다가 혼자 울었다가 혼자 또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했다가 밤잠을 설치면서 이궁리 저궁리 했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P씨의 머릿속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아들은 엄마가 이런 점을 불편해하는지조차 상상조차 못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태음인인 P씨는 남편과 아들 성격이 나랑은 정말 안 맞는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른 경우가 많죠. 어쩔 수 없죠. 체질이 다른 건데요. 그런데 나만의 타고난 방식만을 고수하면 이런 갈등이 영영 해소되질 못하는 겁니다. 태음이는 이런 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가족이고 내가 그동안 배려한 게 있으면 그 정도는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리기만 하자니 속이 상하는 거죠.
나는 뭐가 불편한 건지 표현도 안 하고 표정만 뚱합니다. 기다려봐도 상대는 눈치도 못 채니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섭섭한 감정은 어느 순간 몸으로 나타나고 또 내 자신에게 화살을 돌려 자신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여성 호르몬과 갱년기가 다시 오는 차원이 아닌 거죠. 태음이는 자신의 좋고 싫음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대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으로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너무 정색을 하고 10년 전, 20년 전 자신이 섭섭했던 이야기까지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꺼내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상대는 공감이 안 되고 오히려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태음인 입장에서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아온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일과 연관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주위에선 다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꺼내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공감을 못 해주겠죠. 태음이는 지금 것은 지금의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말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색하지 말고 툭툭 던지듯이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색을 하게 되면 아들도 남편도 자기 방어 차원에서 정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따져보자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P씨에게는 몇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P씨는 괜히 자기 감정을 한번 이야기했다가 이런 더 큰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표현을 좀 해볼까 싶다가도 또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목구멍까지 치밀었던 말도 다시 삼켜버리고 마는 식이 반복된 겁니다. B씨는 이제 남편이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남편이 또 아들과 똑같은 체질이라 B씨 마음에 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다 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읽어달라고 기다린 지가 벌써 20년인데 지금까지 안 된 거면은 앞으로 더 기다리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P씨 스스로가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배려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식으로만 살아오느라 생긴 마음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태도를 조금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옳다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이게 좋더라, 나는 이런 건 싫더라 라며 그냥 툭툭 던져놓는 겁니다. 내가 배려하느라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은 척 배려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아들은 내가 고기를 안 좋아해서 안 먹는 걸로 자꾸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심 가족들이 이제는 내게 고기 좀 먹어봐요 하고 권해주길 10년, 20년째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가족들은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하죠 하면서 내 앞에 놓인 고기마저도 휙 가져가서 자기들만 맛나게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속에선 섭섭하고 부하가 확 치밀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런 걸 말로 표현하기도 태음인들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하자니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남편이 대신 좀 나서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기는 남편도 마찬가지 체질이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한테, 남편한테 말해야죠. 근데 이때 야, 너 엄마 고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건 잘못된 거지. 예의도 없이 작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이런 상황에서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너무 정색해버리면 분위기가 어색하고 썰렁해집니다.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고 그래서 말도 더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게 일상에서 반복되어 온 겁니다. 대신 툭 던지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혹은 상대가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나도 이제 고기 좋아하는데 나도 고기 먹을래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생선 뼈다구나 머리 안 좋아해, 먹기 싫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 엄마도 고기를 좋아하시지, 이제 생선 뼈다구나 안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줘야 앞으로 챙겨준다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구체적으로 말도 하지 않고서 알아달라는 걸 사상의학에서는 태음인의 교심이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라도 모르면 못 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이 때로는 너무 멀리서 도 닦고 수행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툭툭 던져놓는 것도 좋은 수행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